이제 한다고 했던 가변 배열에 대해서 가변 배열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 근데 좀 많이 써요. 얘도 가변 배열은 뭘까요? 가변이 뭔 말이에요? 변하는 게 가능하다가 가변이잖아요. 변하는 게 가능한 배열. 그러면은 얘랑 반대되는 개념, 즉 고정 크기의 배열. 얘는 동적이던 정적이던 크기가 정해진다잖아요. 저 배열 만드는 거 두 개 있었잖아요. 정적으로 할당하는 거, 동적으로 할당하는 거. 동적은 이게 움직일 동자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잡아놓으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 인트 해가지고 곱하기 몇 해놓으면 그 숫자는 바뀌지 않는 거잖아, 그동안. 근데 얘는 바꿀 수 있어요. 배열의 크기를. 그러니까 만들어버린 순간 동적도 사실은 고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진짜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행할 때마다 값을 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고정 크기가 아니라 크기는 고정이다. 얘는. 가변 배열을 좀 해볼 건데 여기 CSTBI고 또 include string 이렇게 하자. main 한 0 넣어놓고 뭐로 할까? 템플레이트 type name t 클래스 my array 이렇게 해서 only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는 t 포인터 array item 이렇게 할게요. array item 어제 했던 거 이 t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인 거잖아요. 나중에 정할래 였죠. 실행할 때 그 타입의 이제 배열 포인터가 될 거고요. 얘는 나중에 그럴 운명이 되는 거죠. 이 앞에 t라고 써줬다는 거는. 그래서 얘는 이제 배열의 포인터라고 해요. with 뭐 할 거냐면 put value 값을 집어넣겠다. t value value 함수는 value를 인자로 받아서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집어넣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타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열의 아이템을 추가할 건데 그 아이템의 타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몰라 인 거고. 그러면은 이 array item이라는 배열이 해야 되는 거는 몇 개까지 들어갔지?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put value를 한번 했대. 그러면은 배열이 한 칸이 생길 거고 이 안에 그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내가 put value를 한 번 더 했대.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 더 이어 붙여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 칸에다가 뭔가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array item에 count라고 할 거고 얘한테 이제 value를 집어넣어 줄 거야. count는 int count로 하죠. 몇 개인지 진짜로 세야 되니까 얘는 0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array 아이템이 0번째에다가 value 넣고 count 플러스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넣을 때는 array 아이템에 1번째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넣을 때는 2번째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요. count의 값이 증가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하죠. 0으로. 왜냐면 배열의 시작이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yArray 같은 생성자 하나 이용해가지고 array item u t 8개 이렇게 해보죠. 8개. 여기는 원래 타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아직 타입은 정해지지 않은 t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배열이 최대 한도로 가질 수 있는 크기는 몇이에요 지금? 이 해당 배열이 최대 한도로 가질 수 있는 크기는 8이겠지. 8개의 아이템만 수용할 수 있는 배열이잖아요. 얘를 보통 커패시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써요. 얘를 풀로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배열이 최대 한도로 요소를 배열이 최대 몇 개까지 요소를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고, 얘는 뭐냐면 배열 요소 지금 몇 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총 8개 넣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아무것도 돌리지 않았으니까 0개겠죠. 내가 풋 밸류를 한번 하면은 하나가 증가할 거고 그만큼 이건 지금 myArray라는 클래스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new myArray라고 하면은 얘가 먼저 돌아가겠네. 생성자니까. 맞죠? new 할 때 실행되는 게 이 생성자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최대 커패시터를 이용해 가지고 배열을 하나 생성하겠네요. 맞죠? 맨 처음에는 8이겠죠. 최대 크기가. 그러면은 자 지금 동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놈 동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소멸자도 써줘야 된다는 거네. new 했으면 뭐 해야 돼요? build 해줘야지. array 아이템에 대해서 build를 해줘야지. 얘가 동적으로 할당이 된 거니까 지금. 소멸자. 근데 여기서는 virtual이라는 키워드도 쓸 수 있어요. virtual이 무슨 뜻이에요? virtual 무슨 뜻이에요? 가상의. 그럼 얘는 이제 가상의 소멸자가 되는 거예요. C 언어에는 가상함수라는 게 있어요. 가상함수, virtual function 또는 virtual method는 상속하는 클래스 내에서 같은 시그니처의 함수로 오버라이딩 될 수 있는 함수 또는 메소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말이에요? 상속하는 클래스는 뭐야? 내가 자식이면 내가 상속하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얘가 부모잖아요. 같은 시그니처의 함수래요. 이게 뭐예요? 시그니처. 메소드 시그니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함수 시그니처가 있었죠. 함수명과 소괄호로 이루어진 게 시그니처라고 그랬잖아요. 오버라이딩은 뭔데요? 그러니까 부모 차원에서 자식한테 물려준 거를 자식이 덮어쓰기 하는 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가상 소멸자잖아요. 지금 쓴 거는. 한번 읽어보시죠. 객체 지향 언어들은 객체들이 생성되거나 소멸될 때 이게 일반적인데, 그죠? 끊어서 읽어보면 몇몇은 약간 커스텀 할 수 있어 잖아요. 자동으로 메모리 관리를 한다면 냅둬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수동으로 해야 돼 인 거죠. 씨뿔뿔이 그렇다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울프 타입의, 울프면 이제 자식 되겠네. 자식 타입의 객체가 생성되지만 여기부터 해야겠네. 애니멀 있고 여기 울프가 있대. 여기 상속 이렇게 받았대요. 얘도 소멸자 있고 얘도 소멸자 있대요. 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소멸자 애니멀, 소멸자 울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이 녀석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애니멀에서 만약에 이 위쪽에서 먼저 삭제가 되면은 이 아래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오버라이딩을 해도 돼 라는 의미의 가상 소멸자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뭔 말인지 하도 몰랐대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요만큼 클래스, 그냥 간단하게 요거예요. new my array 하면은 7칸짜리 배열 하나 생겨요. 얘 때문에. 배열에 7칸이 아니지 8칸이죠. 8칸. 왜냐면 커패시터가 총 8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8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putValue라는 이런 이제 함수를 실행시킬 때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넣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걸 총 8번 할 수가 있겠죠, 최대. 근데 내가 만약에 9번째를 했대. 9번째 putValue를 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9번째 놈은 여기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근데 이딴 게 어디 있냐는 거야. 동적이든 정적이든 이딴 거는 뭐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그죠? 여기 옆에다가 그냥 바로 9번째를 넣겠다고? 애초에 갖고 있는 크기가 8개밖에 없었는데 를 할 수가 있는 가변 배열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서 new를 해 놓은 이 배열을 얘가 이렇게 바라보는 중이죠. 첫 번째 칸을. array item 2. 그죠? 가변은 여기서 크기를 2배로 늘려버려요. 이렇게. 크기를 2배로 늘리고 얘는 원래 보는 게 보던 곳에서 연결을 끊어버리고요. 얘는 이제 한 번 더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붙어야지. 캐퍼시터에서 카운트만큼 이제 카운트가 캐퍼시터보다 클 때 이걸 하겠다. 이게 뭔 말인데요?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배열의 최대 크기죠. 카운트는 0부터 쭉 증가하는 애잖아요. 지금 0부터 1씩 증가하는 애들. putValue 할 때마다. 맞죠? 그러면은 얘는 0부터 7까지만 가능하겠네, 최초에는. 맞죠? 얘가 8부터 시작이고 얘가 0부터 시작이니까요. 맞죠? 이해되죠? 왜냐면은 얘가 이제 최대 몇 개인데 인 거고 얘가 지금 몇 개야 인 거니까요. 최대 크기 전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어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면, 만약에 이 반대 상황이 된다면, 카운트가 해시터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때는 uArray라고 하죠. t 해시터 이걸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이게 뭔 말이야? 이 안쪽 풋밸류 안쪽 이 뭔 말이에요? 지금 총 8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8개가 꽉 찼대. 얘는 0부터 7까지 뭔가 했을 거고 8개. 내가 9번째에 뭔가를 하려고 해의 경우죠. 그럼 얘가 갑자기 뭘 해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버리죠. new를 한 번 더 했다는 건 뭐야? 객체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쓸모가 없는 거지. 왜냐면은 8개 아래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대신에 8개보다 더 넣으려고 하면은 원래 있던 배열은 감당을 못하니 새로 뭔가를 만들자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해시터에다가 해시터 더하기 2를 할 거고요. 또 int i는 0부터 i는 count까지 뭘 할 거냐면 카운트 전까지 뭘 할 거냐면은 uArray에 i번째에다가 array 아이템의 i번째에 있는 놈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array 아이템 count에는 value를 넣을 거고요. count는 하나 증가시킬 거예요. 요거 해석해 보세요. 이만큼. 시간 잠깐 드릴게요. 이건 진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배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갖고 있던 배열이 이렇게 있대. 8칸짜리가 있어요. 맞죠? 8칸.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array 아이템이 관리하는 애예요. 그죠? 총 8개. 그러니까 얘는 0번부터 7번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풋밸류가 8번 동안 이루어져도 여기에 이제 1번 데이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데이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때는 언제냐면 이게 아닐 때 최대 크기보다 카운트가 커지려고 하거나 같아지려고 한다면 당장 이 카운트는 0부터 셌기 때문에 7개까지 세면은 이제 그지? 8개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풋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풋을 총 8번 했대. 그럼 8개 다 잘 들어가겠죠. 문제가 발생하는 때는 9번째 풋을 했을 때 더 이상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다 넣어야 될 건데 원래 같았으면은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배열의 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동적으로 하던 정적으로 하던 똑같이 있는 건데 지금은 new를 했기 때문에 얘는
TV에 생겼겠죠. 그래서 8번째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는 문제 없다가 이제 9번째 데이터가 들어온다를 하면은 얘는 뭘 하냐면 이렇게 해버려요. 크기를 2배로 늘려요. 그냥 여기서 크기를 2배로 늘린 무언가가 하나 만들어지죠.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파시터의 최대 크기도 바꿔놓는 거죠. 8에서 16으로. 왜냐면 이제 16짜리, 16칸짜리 뭔가를 쓸 거니까. 여기 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9번, 7번, 8번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내가 써야 되는 배열은 새롭게 뉴가 된 배열이 이 녀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9번째에다가 뭔가를 넣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 사실. 왜냐면은 이 전께 채워진 적이 없는걸? 그래서 반복문 돌면서 옮겨 담기를 하는 거지.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 해가지고 1, 2, 3, 4, 5, 6, 7, 8을 해주면 그 다음에 넣으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풋을 9번째 한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원래 거는 이제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 이제. 9번째 풋을 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놈인데 이걸 어떻게 써? 여서 크기를 2배로 늘리고 원래 있던 거 새로운 거에다가 복사하고 그 다음에 9번째에다가 넣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크기를 2배로, 배열의 크기를 2배로, 그리고 new array에다가 원래 있던 array에 요 내용물을 이제 옮겨 담는다 를 하는 거고, array item count는 뭐가 돼요? 그러면 9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요 파라미터로 넘어온 밸류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사실 이만큼은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새로운 배열 만들고 옮겨 담기까지 한 거고, 이만큼이 새로운 배열 만들고 옮겨 담기. 그러니까 만들고 나자마자 바로 그냥 9번째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9번째에다가 뭔가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치? 원리는 이래요. 원리는 이게 다인데 일단은 보죠. y array int 넣어야겠다. int m에다가 y array int m.value 여기다가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할 거고, 소문 돌려서 int i는 0부터 i는 이제 m. count까지 하면 되겠지. count까지 i 뿔뿔 할 거고, printf %t m.array 아이템의 i번째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아니다, 줄바꿈하지 말고 띄어쓰기라도 차라리.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100부터 800까지 이렇게 쭈루루. 잘 되고 있어요? 맞죠? 100부터 800까지 차곡차곡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특밸류를 하나 더 했대. 900을 넣었대. 그럼 얘는 9번째 풋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거 하면 아마 뭐라 할거야? 힙 어쩌고 하죠. 힙 버퍼 메모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이 있어서 이걸 보여주는 걸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걸 한번 써보지. 프린트F 해가지고 계열의 캐스터가 2배로 뒤를 더 하게 되면은, 그죠? 9번째를 넣으려고 하니까 뭐라 하네? 인 거죠 지금. 논리는 완벽했는데? 논리상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오류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논리상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힙 버퍼가 지금 오버플로우 됐다고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왜 여기다가 9 넣어?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배열의 커패시터가 2배로 늘어남도 보여줬고요. 맞죠? 방금 봤잖아요. 2배로 늘어남도 보여줬고 이거 잘 만들어서 복사해가지고 잘 넣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문제점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이놈 어레이 아이템이거든요. 요놈 어레이 아이템 변수가 하나 있잖아요. 문제는 여기 있고요. 문제점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은 얘한테 있지. 자, 여기서 어레이 아이템 이거 변수였죠 아까 맨 처음에. 일부러 뭐 별거 없는 것처럼 그린 건데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최초에 내가 만든 배열의 관리자죠. 그죠? 근데 8번째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9번째를 넣으려고 하면 뭘 해요? 새로운 배열을 만들죠. 그럼 이 관리자는 누구야 지금? 이 새로운 배열의 관리자는 누구야? 얘죠. 근데 여기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또 9 넣고 있네. 그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어레이 아이템에다가 new 어레이가 관리하는 리모컨 건네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배열은 이놈이 되겠지. 여기서 new array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new array. 이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new array는 이 새로 생긴 배열의 관리자인 거고 그냥 array 아이템은 예전 거 관리자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전 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새로 생긴 관리자가 얘한테
이 배열에 컨트롤 권한을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new array가 갖고 있는 이 배열의 전권을 array 아이템한테 주면 array 아이템에다가 밸류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가 될 거니까. 지금 array 아이템은 이제 얘는 손절한 거고 이쪽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array 아이템은 얘를 보고 있다고요. 왜냐면 new array한테 넘겨받았을 거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 9번째 들어가는 이 데이터에서도 문제가 없겠지.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한 80점 정도? 얘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변 배열의 기본 개념인데 사실 뭐 별건 없어요. 가변 배열이라 해봤자 뭐랄까 이런 느낌이에요. 가변 배열이라 해봤자 여기 8개 있고 여기 9번째 넣고 싶어. 근데 이딴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원래 있던 걸 채우고 이 배열을 이제 사용하자. 이게 그냥 가변 배열이에요. 그러면은 마치 얘한테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크기가 2배씩 커지는 배열을 쓸 수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걸 좀 불쌍하게 들어볼까? 다시 여기서 이걸 다시 1, 3, 4, 5 이렇게 하면 8칸이지? 그래 지금 여기다가 100 넣고 200 넣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300 넣고 400 넣고 500 넣고 여기 800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900 넣으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넣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뭘 한다? 이만큼을 복사해서 크기를 2배로 만들면 어딘가에다가 넣겠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100, 200, 3, 4, 5, 700, 800, 900은 여기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 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이제 넣기 전에 여기 있는 요소들을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용할 배열은 새로 태어난 배열이니까. 그래서 사실 요거 900을 안 넣으면은 배열의 크기는 2배가 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 배열의 카패시터는 2배로 안 늘어나도 되는 상황이니까. 대신에 얘가 있어버리면은 2배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그냥. 그죠? 이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2배가 될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있는 거 잘 쓰면 끝이지. 여기서 이제 다시 새로 만들어서 얘도 이제 최대값을 바꿔놓고 뭔지 아시겠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이 원래의 배열과 새로운 new 배열은 다른 거죠. 엄연히 다른 개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다른 놈이잖아, 그냥. 그쵸? 그래서 얘를 늘려볼게요. 9, 10, 11, 16까지 넣었어요.
200부터 1600까지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돼요. 원래 우리가 기존에 최초에 만든 건 8개죠. 그죠? 그리고 나서 8개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다음부터 넣을 거는 이제 자리가 모자랄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은 뭐 문제 없겠지. 그냥 2배로 늘어남 해가지고 1600까지 넣으면 사실 칸이 딱 맞는 거잖아요. 8개에 2배가 됐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내가 또 만약에 1700, 즉 17번째 뭔가를 넣고 싶대. 그럼 뭘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이잖아요. 내가 1700, 즉 17번째 뭔가를 넣겠대. 그러면 얘가 2번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거에서도 자리가 모자랐기 때문에 지금 넣을 거는 이 자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17번째 데이터는 들어갈 자리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맞아요? 얘를 2번 한다? 이게 맞지? 2배, 2배, 2배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하기 2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곱하기 2를 해야죠. 왜냐면 똑같은 생성자를 돌릴 거니까. 아니지, 똑같은 풋 밸류를 실행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1700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잖아요, 사실. 1700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가변의 가변이네요. 원래 맨 처음에 갖고 있던 거, 그리고 이거 모자라서 내가 만든 거, 그리고 이게 또 모자라서 만든 것까지 지금 배열이 3개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랄 때마다 뉴를 한 번씩 할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모자랄 때마다 뉴를 한 번씩 더 한다고? 그러면은 소멸은 언제 해? 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소멸은 언제 해? 인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배열이 됐는데, 얘는 더 이상 쓸모없는 배열이 됐는데, 이것도 만약에 32개가 모자라다면 쓸모없는 배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생겨버려요,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 하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밑에 줄에서 해버리면은 안 되지. 여기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이제 그 뭐야 8개에서 9개, 9번째 뭔가 넣는 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건데, 이건 내용이 좀 남아가지고 좀 쉬었다가 마무리 하시죠. 이어서 하시죠. 그러니까 요거 얘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17까지 잘 들어가죠. 얘는 기존에 있던 걸 지우겠다 라는 거니까 기존의 걸 없애줘야지.
내가 지금 사용할 건 새로 만들어진 이 녀석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요게 좀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왜 그러냐면은 STL은 선언과 정의를 분리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언과 정의를 분리할 수 없다.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돌아가는 방식이 이래. 애초에 C++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C++ 번역가 놈이 그때그때 필요한 타입에 맞는 STL 클래스를 가져와요. 그래서 함수의 몸체, 즉 body 또는 함수 자체를 만들어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딴 게 어딨냐 이러면서 안 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메모리도 절약되는 언어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대표적인. 근데 STL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컴파일 타임이 길어진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번역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컴파일러 자체가. 그래서 컴파일 타임, 즉 그냥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실행하고서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게 만드는 주범이라고도 합니다. 그치만 이걸 써도 다른 언어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쓰는 거지, 얘는. 얘를 써서 굳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면은 안 쓰면 그만인 건데, 이런 걸 써도 돼버리니까 또 다른 언어보다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쓰는 거예요. C++에서는 차용해가지고. 일단은 좀 올려드리고